그럼 태블로를 통해 어떻게 통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커리어를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해서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통계 리포트를 많이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R이나 파이썬 같은 툴을 이용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러한 통계 리포트를 만들면 데이터 분석가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현업 담당자 같은 마케팅 담당자나 영업 담당자가 이 리포트를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리포트는 수많은 통계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이블 형식의 수치가 많이 나열이 되고요. 이 수치를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다수의 설명들이 붙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통계 코드를 이 리포트에다 그대로 넣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마케팅 담당자나 영업 담당자는 이 리포트를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각 수치별로 비교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분석가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필드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변수가 많아질 때마다 새로운 이렇게 시각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이미지를 붙여넣다 보니 이미지 지옥에 리포트가 빠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통계는 변수가 많을수록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태블로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시연을 통해 해당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시보드는 제가 유방암 환자 임상실험에 해한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어 본 서바이벌 아날리시스 카플란 마이어 커브인데요. 지금 처음에 보이시는 이 67일 경과에서는 거의 10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 9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생존율이 한 34% 정도에 머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바이벌 아날리시스 커브를 변수를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변수에 맞춰서 만약에 림프절 전이가 되었을 때 10개 이하와 10개 이상의 생존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상의 림프절 전이가 된 환자는 6%의 생존율을 기록하는 데 반해 10개 이하의 림프절 전이 환자는 38%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의 나이에 대한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 나이에 해당하는 걸 비교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과 60세 이하의 환자의 생존율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종양 기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양 사이즈로도 변수를 클릭해서 해당 변수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새로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호르몬제 효과라는 변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약의 효과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한 환자는 43%의 최종 생존율을 보였지만 호르몬제를 미투여한 환자는 23%의 생존율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 림프절 전이가 10개 이하인 환자에게 호르몬제가 효과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이를 클릭하게 되면 60세 이상의 환자에게 호르몬제가 잘 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로로 구현하게 된다면 반응형으로 좀 더 쉽게 변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또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도구 설명을 통해 해당 설명을 넣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을 클릭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수치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장의 리포트를 단 하나의 대시보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영업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곳에 대시보드를 저장해서 영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고객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 환자들에게 제약 효과를 이렇게 통계 기반으로 제공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해당 대시보드를 만든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먼저 통계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이 통계 코드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코드를 또 작성해야 되는데요. 대시보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HTML이나 CSS 코드를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이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시보드를 서버를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 서버를 구매하셨으면 서버 담당자가 이 서버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통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코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태블러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함수 입력만으로 방금 보셨던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대시보드 코드 작성이라든지 HTML 혹은 대시보드 서버에 대한 그런 리소스를 충분히 훨씬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태블러를 통해 이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태블러를 구현하려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러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ST는 생존율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TI는 특정 사망 발생 시점이고, 해당 발생 시점의 전체 환자의 모수 그리고 사망주 수를 나누어서 사망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를 해서 생존율을 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위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구현할 텐데요. 환자의 변수에 해당하는 종양 기수라든지 호르몬제 효과, 폐경 여부, 나이, 그리고 종양 사이즈 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환자 아이디와 그리고 특정 시점, 그리고 해당 환자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시점의 전체 사망자 수를 수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의 샘플 수를 이렇게 함수로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함수를 그대로 입력하시기만 하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태블러에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태블러 파일을 열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미리 제가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먼저 number of record라는 필드를 입력을 하고 1을 입력하여 전체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현재 686개의 샘플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정 시점의 사망자 수, 그리고 특정 시점의 전체 환자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플란 마이어 곡선에 해당하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를 열선반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그대로 행선반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에 해당하는 생존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종양 기수에 해당하는 그레이드 변수를 색상에다가 올려주면 종양 기수별로 생존율을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 여부라든지 혹은 림프절 전이 같은 변수를 이렇게 색상에 변경하면 각기 다른 생존율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호르몬제 효과도 이렇게 색상에 놓게 되면 생존율을 비교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태블러에서 매개 변수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필드와 연동을 하시면 필터 형식으로 이런 변수들을 바꿔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대로 변수 선택이라는 이 필드를 색상에 올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클릭해서 필터 형식으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전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의 시트의 제목을 생존율 분석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고요. 그대로 제가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상단의 서버를 클릭하고 통합 문서를 게시를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해당 워크시트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뷰 그대로 서버에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자료를 회의라든지 혹은 미팅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이 URL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고 해당 자료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으로 입력을 하시면 수시간이나 혹은 며칠이 걸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태블로를 통해서 활용하신다면 단 몇 분,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적인 생존율 분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아젠다로 여러분들께 데모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아젠다는 심평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블로 프랩을 활용해서 어떻게 손쉽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태블로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서바이벌 아나리시스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데모 대시보드는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태블로 퍼블릭의 서바이벌 아나리시스를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었던 이 대시보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변수를 연동해서 해당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는지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명화식 컨설턴트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